2021년 7월 제가 33살일 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지 1년 정도 지나자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정신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3가지를 한꺼번에 진단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렸더니 돌아오는 말은 하나였어요. 너 하나만 배려해줄 수 없어. 버텨. 못 버틸 거면 이번 주까지 일하고 나가. 2021년 7월에 회사에서 나오게 된 후 2022년 4월까지는 아무 방향 없이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예 몰랐어요. 삶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다가 2022년 2월에 아주 큰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퇴사와 사기, 2번을 연달아 크게 무너지고 나니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멍청하고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데 게임처럼 리셋을 누르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결론이 자꾸 죽음으로 가더라고요. 더 이상 우는 것도 못할 만큼 무기력함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새벽에 우연히 재생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삶을 살렸습니다. 영상에서는 매일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만 담겨 있었어요. 너무 간단해서 그냥 꺼버렸을 만도 한데 끝까지 보게 되었고 왠지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영상을 보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걸어서 가장 가까운 서점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읽었던 책은 럭키 드로우, 웰싱킹,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이 3권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는 동안 저는 저와 약속을 하나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100페이지는 꼭 읽자.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 넌 네 삶의 주인이 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 쉬운 것도 못 지키면 앞으로 네 인생은 지금보다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다. 지금의 간절함을 잊지 말아라. 넌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된다.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만 꾸준히 잘 지켜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다짐을 했던 게 2022년 4월 13일이었고 그날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하루 100페이지 독서는 제 삶에 너무 많은 걸 변화시켜줬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낫게 해주었고 제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백수에서 작가, 1인 사업가를 거쳐 사업가의 길에 접어들게 해주었고 제가 꿈꾸는 삶은 전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겼어요. 시간적인 자유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돈에 쪼들리며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에 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면접을 볼 때마다 끈기 없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나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백수로 사는 게 길어지자 이 SNS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고 싶어졌어요. 이력서에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내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새벽에 우연히 봤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절 살렸던 것처럼 SNS에서 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면서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글을 쓰자로 바뀌었고 그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남기는 저의 이야기는 절대로 제 삶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기록만 했을 뿐인데 점점 행복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SNS에 더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었거든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을 보면서 언젠가 행복하게 밥 한 끼 먹는 가족의 모습을 꿈꿨었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20살, 30살이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돈이 많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행복을 간절하게 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사라졌고 속이 비어있는 행복만 찾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만 쫓았어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모른 채 살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걸 회사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던 이유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걸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면 기본적인
기본적인 의식주는 채워줘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깨달은 거죠. 이 채널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과정은 전부 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책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기록하는 계정으로 꾸려갈 생각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채널을 보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책을 읽고 변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같이 행복해집시다.